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한화솔루션은 태양광 부문에서 세계시장 점유율이 1등인 기업입니다. 하나그룹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하나그룹 김승현 회장은 장남인 김동관 부사장을 한화솔루션 사내이사로 선임했습니다. 기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경영자입니다. 경영자. 그 회사의 경영자, 운영자, 대표. 이 대표의 자질과 능력이 되지 않으면요, 그건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김동관 부사장 이 친구는 나이는 뭐 36살 밖에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 친구가 부임해 가지고 회사를 키웠습니다. 세계 1위로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뭐 김승현 회장이 많이 도와줬겠지만 또 그만큼 공부도 됐을 거고 감도 익혔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김동관 부사장 이 친구를 좀 믿고요. 이 김동관 대표가요, 하나그룹에서 경영평가에서 1차 검증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차기 회장감으로 낙점을 어느 정도 받은 기분이긴 한데 뭐 100% 회장감이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똑같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보기에 또 누가 보기에 객관적으로 나온 자료를 보고 이 회사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선택하는 겁니다. 뭐 하나 정도 이상은 골라낸다고 봅시다. 자, 주식 투자가 사업이에요. 난 여기 정말 재미있는 단어가 있어요. 손절하래요. 손절이라는 말을 어디서 꺼냅니까? 손절하지 말고 기다리면 그 가격 올라오면 그때 좀 서운하더라도 그때까지 좀 가지고 계십시오. 올라갈 가능성 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얼마 이하면 손절하래. 그리고 또 그거 팔고 또 다른 거 사래. 그럼 뭐야? 증권회사만 돈 버는 거예요. 팔고 사고. 진짜 손절이란 말은 이제 우리 다시는 쓰지 맙시다. 주식 가격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떨어지면 당황스럽고 그렇죠. 그래도 그때 다시 한번 재차 그 기업을 재평가 한번 다시 해봅니다. 진짜 이 회사가 망하려고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뭐 때문에 떨어지는지 이유는 알고 그래 뭐 50%가 났던 100%가 났던 던질 땐 던진다 뭐 이렇게 다 수긍하고 인정하고 이해를 하고 하는 건 전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대 안 합니다. 그런데 얼마 이하 오면은 손절하래요. 그거 왜 추천해? 나보고 그거 사가지고 돈 잃으란 얘기나 마찬가지잖아. 그리고 그게 올라가면은 거봐 내가 여러분들께 추천해가지고 돈 버셨죠? 이런 아주 막대먹은 놈들이죠. 아주 저는 그 인격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열심히 돛닦고 있는 중인데 인격에 어긋나는 행동이나 행위를 하는 놈들은 보면 다 갖다 묻어야 됩니까? 묻어야 됩니다. 묻어야 돼. 정말 저는 진짜 용서 안 되는 게 인격이에요. 인격 이하의 짓을 하는 놈들이나 뭐 인간들이나 저는 제일 싫어합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주식을 사지 마시고요. 일단은 공부를 좀 하고
저와 같이 또 공부도 하고 저에게 질문도 해주시고요. 또 제가 이런 저기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내용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공부해 가지고 제가 이런 부분은 내가 공부가 잘못됐네요,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서로 공유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러면 발전할 거 아닙니까? 사람이 사는데 발전하면서 살아야지 뭐 바닥만 쓸다 죽을 겁니까? 하여튼 그 정직한 거와 이 신뢰성을 갖는 거는 쉽지는 않은 일이죠. 자,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또는 우리 자식을 위해서 또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번 신중해야 합니다. 왜? 내가 잘못하면 내 새끼, 우리 가족 다 망가지는데 그런 걸 갖다 함부로 그냥 텔레비에 아침 9시에 딱 방송 트니까 뭐 사라고 그래가지고 손해봐요?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물론 거기서 얘기해 준 걸 다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봐야죠. 분석하는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공부하는 그러한 부분을 계속 그 매 방송 때마다 전해 드릴 테니까 저한테 질문해서라도 공부하세요. 그럼 제가 답을 써 놓을 테니까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공부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주식을 할 수 있고 투자를 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이쯤이면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여튼 열받지 말고 삽시다. 열받아서 나는 이 주식 유튜브에 들어온 놈이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또 하나 공부한 게 생겼습니다. 제가 그 화장품 분야를 좀 살펴봤는데요. 재밌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최근에 중국 양에서 자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다고 뭐 경기부양책을 많이 발표했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이러한 것이 화장품 업계와 어떤 관계인데 얘기를 하냐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 일반 화장품 회사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화장품을 ODM 방식으로 위탁 생산해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회사가 코스맥스, 한국콜마 이 두 회사가 있는데요. 그런데 말이죠, 이 두 회사가요,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매출 성장과 이 짭짤한 수입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조사해 보니까 이 두 회사는 공장이 중국에도 있고요, 북유럽 쪽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생산 라인을 가지고 있어서 어쩌면 코로나 영향을 좀 덜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2분기에 수익이 많이 났다는 것도 참 대단한 특징 같습니다. 상당히 저는 좀 감동을 했고요. 개인적으로 감동을 했고 좀 귀감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회사 주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콜마부터 말씀드릴게요. 아직도 이 차트를 보면 아직도 전고점에 도달하지는 않았어요. 현재 한국콜마의 가격이 46,850원 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2, 3만원 은 쉽게 더 올라가지 않을까. 정상화 된다면, 코로나가 정상이 된다면
그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최고가가 65,000원이었었는데 이거 이상은 충분히 뛰어넘고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에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이 그 홍보가 됐는지 전 세계에, 거기에다가 뭐 화장품까지 또 그냥 막 뜰 거 아닙니까? 내가 투자자다 라고 생각했을 때에도 뭐 이 정도면 투자하겠다, 그래 한번 나도 발 벗고 화장품 뭐 들고 팔러 다녀보죠. 뭐 65,000원 뭐 충분히 넘어갈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세게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다시 말해서 이 투자 가치가 좀 높다, 이렇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코스맥스인데요, 현재 94,900원이에요 그 전고점이 114,500원. 이 종목도 그 전고점 이상은 봐줘야 할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뭐 한국 콜마가 낫다, 코스맥스가 낫다, 이렇게까지는 아직은 사실 결론은 내리지 못했습니다. 뭐 비싼 게 좋은 거겠죠? 이렇게 해버리면은 저 여러분한테 혼나야 됩니다. 왜? 내 투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렇게 성의 없이 얘기해?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를 혼내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비교해 보시고, 일단 오늘은 2부 이 내용까지만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선택을 해 주시고요. 아니면 뭐 두 개의 종목을 같은 금액으로 50%씩 보유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이 주식 투자를 하는 게 목적이 뭐냐, 여러분의 그 경제적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됩니다. 주식에 대해서 뭐 이익만 크게 볼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종목이 왜 좋은가,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 리스크가 적을 수가 있다, 이런 부분에 더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리스크 많은 거 하겠습니까? 그런 거는 사업도 아니고 뭐도 아니죠. 뭐 한번 경험해 보기 위해서는 할 수 있겠습니다. 경험 쌓기 위해서. 하지만 정작 내 메인 돈이 들어가는데 리스크가 없는 일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식은 단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왜? 우리가 지금 사업을 시작해봐요. 뭐 1년만 하고 그만둘 겁니까? 한 2, 3년 하다 때려 치우려고 사업해요? 이 중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이 마음을 차분하게 가지고요. 일단은 내가 목적타를 쳐서 이 종목을 갖다가 매수를 했어요. 그때부터는 후회도 없어야 되고,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처럼, 예수님의 마음처럼 이렇게 온화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중장기적으로 포인트를 두고 끌고 가면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하듯이 그 속도에 맞춰서 주가는 올라갈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심 포인트입니다.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만큼 주가가 올라갈 것입니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십시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전자 우선주 제가 제일 좋아하는데, 삼성전자 우선주를 갖다가 지금 46,000원 올라갔나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런데 나 매수할 때요, 나 이거 10년 있다가 우리 딸 시집 가거나 애기 낳았을 때 주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사놓은 거지 내 다른 데 쓰려고 사놓은 건 아닙니다.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시고 그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말년이나 행복하게 되고, 또는 우리 자식들 미래를 갖다가 위해서 미리 투자해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식의 미래를 지켜주는 거예요. 네, 제가 가끔 그 유튜브에서도 주식 관련 그 동영상 보다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이 동영상, 유튜브에서 동영상 보다가 열이 받아가지고 지금 제가 방송 하나 채널 열어가지고 방송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주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인품도 좋고 인격도 있고 참 멋진 사람들 많습니다. 좋은 분들 많고, 저도 그분들의 그 대화를 경청하면서 하는데, 뭐 동영상이 10개 있으면 8개 9개는 버려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더라고요. 그냥 막 자기네들도 그래요. 지금 내가 이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요런 내용을 집어넣고는 나중에 뭐 언제 몇 월 며칠 날 내가 동영상에 이 종목을 얘기했는데 지금 얼마야? 어때? 나 대단하지 않아? 그래가지고 오늘이 지금 동영상이 3번째 찍고 있어요. 첫 번째 그 올렸던 건 편집을 잘 못해가지고 다시 내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망가진 채 올려놨지만 하여튼 굉장히 창피하더라고요. 그 겨우겨우 해서 2번째 영상을 올리고서 이렇게 좀 편집도 하고 내용도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제 저도 열받으니까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편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아나운서도 아니고 뭐 그런 거, 뭐 저도 좀 아주 잘 진행을 해야 되지만 잘 진행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저를 좀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뭐 지난 영상에서 그랬어요. 제가 구독과 좋아요는 국가 정책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뭐 국가 정책이어야죠. 왜냐면 뭐 구글에서 들어오는 돈이 우리나라에서 들어오는데, 여러분들이 좀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면 애국자 되는 겁니다. 구글에서 다 들어오는 거, 그러는 거니까요. 물론 거기다 광고 내는 애들한테 돈 받아가지고 주겠지만, 일단은 광고는 광고대로 하라 그러고, 또 우리나라로 그 돈을 뺏어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들 아낄 필요 없이 그냥 꽉꽉 눌러요. 나 나쁜 방송 안 할 테니까, 좋은 방송만 할 테니까 도와주십시오. 이 기업을 갖다가 골라내고 분석하고 해가지고 똘똘한 놈만 한 5년 10년 있으면 못해도 한 5배에서 10배, 이거 뭐 이자로 따진다면 대단한 겁니다. 10년 저축해가지고 그렇게 올라가는 거 없어요. 아파트도 사보세요. 10년 지나면 10배 오르나. 오히려 내려가는 게 이제 더 많습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다 보니까 이 핵가족 형태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큰 평수들이 이제 많이 필요 없게 됩니다. 그래서 뭐 커다란 평수가 좋다 이왕이면, 이제 예전에 그렇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제 아파트 가격 뭐 10배 오르려니 우리 기업이 10배 100배 성장하는 게 더 낫잖아요. 그래서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식을 위해서도, 가족을 위해서도 주식에 투자해 주는 게 생활화 돼야 됩니다. 그래야 뭐 우리 자식들도
커서 또 좋은 어른이 되고 또 멋진 어른이 될 거 아닙니까? 썰이 길었습니다. 여러분께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그러한 유튜버가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